우리는 때때로 피부를 문지르거나 긁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을 멈출 수 없죠. 너무 가려워가지고 잠을 청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서 막 긁다 보면은 피가 날 때까지 긁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 보면은 침대 시트가 이제 피로 막 물들 때도 있었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짧은 옷을 입으면은 그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게 빨갛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되게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조금 힘들었었어요.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사라지지 않는 가려움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려 요거는 이제 뭐 거의 자존감까지 앗아갑니다. 끝난 거거든요. 어릴 적부터 앓은 피부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단순히 어떤 물리적 자극들, 예를 들면은 온도의 변화, 습도의 변화만으로도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양한 어떤 화학 물질들에 접촉을 한다든가, 뭐 꽃가루라든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뭐 풀이나 식물들 접촉에서도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피부 질환을 앓는 경우에 가려울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뭐 지루성 피부염, 두드러기, 이런 다양한 피부 질환들에 의해서 가려움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가려움증은 긁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증이 심해져 더 긁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뿐이죠. 깨끗한 피부로 돌아가려면 가려움증이 생긴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몸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방 피부과 전문의 신상호 원장과 함께 긁지 않는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흔히 소화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적지 않은데요. 어릴 적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은 김민기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피부가 찢어질 정도로 가려움증이 심했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진물이 나고 상처가 생기는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끊임없이 긁을 수밖에 없었죠. 일단 샤워할 때 아파요. 물이 닿으면. 왜냐면 또 이게 제가 긁기 때문에 상처가 나 있고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간지러워서. 좀 너무 피곤해도 그냥 너무 간지러우니까 또 간지러움을 긁게 되고 그러면 또 자극이 되면 또 잠은 당연히 깨고 그래서 제가 아토피를 한창 앓았을 때는 잠을 깊게 잔 적이 거의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았지만 치료를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만성 질환인 만큼 완치가 어렵다는 점이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검색을 했을 때도 그렇고 주변에서 말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아토피 치료 안 된다. 뭐 치료해도 순간적인 증상만 완화될 뿐 뭐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증상이 또 심하게 되면 되게 사람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못 나을 거 치료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몸 곳곳에 외로운 사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염증이 반복되다 보니 피부가 딱딱해지는 태선화도 피해갈 수 없었죠. 한의학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신체의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부의 면역을 안정화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네. 개인마다 체질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체질 개선을 해줘 피부의 면역력과 재생력을 높여주면 높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셨고요. 그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으셨는데 이제 성인기까지 이어져서 이제 성인형 아토피가 심해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일단 그 성인기 아토피는 주로 이제 얼굴이나 이제 목, 그다음에 뭐 팔다리 접히는 곳, 뭐 겨드랑이 이런 부위에 아토피 증상이 잘 생기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부위에 아토피가 좀 심하게 나타나셨고 특히 이제 가려운 게 너무 심하셔가지고 이제 긁다 보니까 피부가 이제 짓무르고 찢어질 정도로 좀 피부 손상이 많고 또 뭐 피부가 두꺼워져 있기도 하고요. 뭐 각질이라든가 딱지, 진물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모두 좀 복합된 좀 심한 상태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작년 9월부터 피부의 열기와 열독을 제거하고 체질 개선을 돕는 치료 한약을 복용하고 침치료, 약침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름 정도가 지나자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요. 몸의 열감이 줄어든 것은 물론 붉은 자극들과 통증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해마다 겨울에 증상이 가장 나빠졌지만 작년 겨울은 별다른 불편감 없이 보낼 수 있었죠. 치료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아질 거란 확신이 없었던 김민기 씨는 이제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일부가 돼버린 가려움증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맞이하지 못했을 평범한 일상입니다. 올해도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일단 밖에 나가는 게 전혀 두렵지 않고 뭐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일단 뭐 잠도 잘 자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질이 되게 높아졌죠. 피부가 벌레에 물린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고 가렵다면 두드러기가 생긴 겁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나고 쉽게 사라지는 증상이지만 김가람 씨처럼 증상이 6주 이상 반복됐다면 만성 두드러기로 봐야 합니다.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두드러기가 조금 오래 지속이 돼가지고 작은 병원 다니다가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추천을 받아서 큰 병원도 갔는데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랫동안 복용을 한 것 같아서 이제 한의학 쪽으로 온 거예요. 두드러기는 2019년에 처음 발병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작년 8월에 한의원을 찾았을 때는 전신의 홍반과 가려움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피부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끊이질 않았고 피로할 때마다 두드러기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죠. 진맥을 해보니 혈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두드러기 치료를 할 때 비위라는 것은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소화기를 얘기하는데 소화기를 다스리고 소화기에서 생긴 나쁜 독소들을 없애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김가람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한 증상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한의학에서 이제 이런 건조 증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혈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피부가 너무 건조하시고 또 이제 두피도 건조하시고 또 이제 이런 건조한 증상들이 이제 속까지 진행이 되면은 뭐 입이 마른다든가 변비가 있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이제 모두 있으셔가지고 혈흔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한약들을 처방해서 이제 복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혈기를 보충하면서 피부 알레르기를 줄이는 치료를 진행한 결과 이제는 월경 기간에만 두드러기가 생기는 정도로 개선됐습니다. 자궁 기능을 보강하는 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죠. 만성 두드러기는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부터 앓은 지루성 피부염은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대체로 피지 분비가 많고 피부와 두피의 유수분 균형이 무너진 경우가 많은데요. 김가람 씨는 극도로 건조한 상태가 문제입니다. 두피가 가렵고 이렇게 간지러운 걸 못 참아서 긁고 이러다 보니까 피도 나고 진물도 나고. 환자분께서는 한의학적으로 혈어변증에 속하시는데 이는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장기와 기관에 건조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만성 두드러기에 활용되는 한약에다가 환자의 지루 피부염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약재를 더하여 현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각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비듬과 가려움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피 스케일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약침과 침 치료를 병행하여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두피에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은 머리카락으로 가려지다 보니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되기 쉽고 탈모까지 발생할 수 있어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에 쌓인 비듬을 제거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두피 스케일링을 거쳐
약침 치료와 침 치료로 경락과 경혈을 자극합니다. 두피 관련 성분을 보강한 한약도 복용해 치료 효과도 높여줄 것이죠. 네, 한방 피부과에서 피부 치료하는 것은 피부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부의 어떤 기능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의 면역 상태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특정 장기가 기능이 약해졌다, 혹은 경락 기능이 떨어진 경우, 또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주는 한약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해독을 통해서 피부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가려움증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에 열기가 많거나 열도, 또 화기, 이제 이런 것들이 피부에 누적된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열기와 열독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제 해독 치료를 하게 되면 피부의 가려움증들이, 피부 질환들이 함께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피부 세포가 정상 속도보다 빠르게 성장하면 각질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합니다. 은백색 각질이 겹겹이 쌓이고 작은 좁쌀 같은 발진이나 고름 등이 생기죠. 이러한 질환을 건선이라고 합니다. 점점 전신으로 퍼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별 신경을 안 썼어요. 작으니까 어차피 눈에 안 들어오겠지 했는데 커지니까 이제 좀 심각성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좀 불편함, 가려운 것도 심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좀 자존감도 떨어지니까 이제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김시헌 씨가 작년에 한의원을 찾았을 당시 건선은 전신에 걸쳐 심하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가려움증도 동반됐죠. 고등학생 때 시작된 증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증상이 심해지고 여름철에 나아지는 게 건선의 특징이지만 김시헌 씨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아프고. 이 건선은 본래 가려움이 그렇게 심한 질환은 아닙니다. 보통은 이 피부가 붉어지고 피부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구진 같은 것이 생기면서 각질이 이제 특징적으로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 우리 환자분께서는 이 건선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넓은 이제 판상을 이루는, 우리가 이제 보통 판상형 건선이라고 합니다. 건선이 뭐 등, 복부, 팔, 다리, 또 이제 머리, 얼굴까지도 이제 많이 퍼져가지고 각질이 엄청 많이 나시고요. 또 이제 가려움증도 많이 호소하시고 또 피부가 많이 붉은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체질적으로 열이 많아 더위를 많이 타면서도 땀은 잘 나지 않은 경향이 있어 그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환자분께서는 몸에 열이 많으신 체질이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청열 해독이라고 몸에 열독을 내리는 약재로 된 한약재로 구성된 약침 치료를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황련, 황금, 황백 이런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 피부가 안 좋으신 곳에 바로 맞으시기도 하지만은 저희 몸에 있는 주요한 혈자리에다가 약침을 놔서 전신적으로 열을 내리는 그런 효과를 맞으실 거예요. 몸의 열기와 열독을 제거하고 피부 호흡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치료한 지 2주가 지난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 현재 가려움증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대략 한 80~90% 이상은 좀 많이 좋아지신 상태고, 특히 이제 등 같은 부위는 처음에 이제 등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빨갛게 이제 뒤덮일 정도로 좀 심하셨는데 거의 이제 정상 피부 회복하셔서 이제 남아있는 약간의 병변들만 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 2~5달 정도 좀 더 꾸준하게 치료를 하시면은 더 많이 호전되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몸을 뒤덮었던 건선은 이제 붉은 홍반과 각질이 국소적으로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치료 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몸에서 열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해 피부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땀이 나게 되면 피부가 자연스럽게 보습돼
관리의 측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죠. 한파에도 운동을 쉬지 않을 만큼 김시현 씨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운동도 열심히 해서 좀 더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또 꾸미는 걸 좋아해가지고 옷이나 뭐 향수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제 아예 이제 좀 이거보다 더 괜찮아지면은 좀 더 다양한 이제 옷이나 이런 것도 입어보고 싶고 좀 더 재밌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활해 보고 싶어요. 김지훈 씨는 4년 전 가려움증이 매우 심한 피부 질환인 결절성 양진을 치료하고 해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화폐상습진이 발병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거는 이제 가려움이었죠. 특히 밤 되면은 너무 가려워가지고 잠을 청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긁다 보면은 피가 날 때까지 긁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 보면은 침대 시트가 이제 피로 막 물들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 한 번씩 제가 긁거나 하면 시작을 하면은 이제 멈추지 않고 피가 날 때까지 긁으니까 이제 뭐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말릴 때도 있고, 그런 가려움증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동전 모양의 크고 작은 습진 병변들이 몸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가려움증을 비롯해 홍반, 부종 등의 증상도 나타났죠. 화폐상습진은 잘 아물어 가다가도 갑자기 피부가 짓무르면서 진물이 나고 상태가 악화되기 쉬운 질환입니다. 따라서 건조한 피부 상태를 개선하고 공기 중에서 잘 마르지 않는 습성 병변인 진물 등의 증상을 예방하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부적절한 식사를 해오면서 소화기에 쌓인 독소도 해소해야 했습니다. 화폐상습진이라고 하는 그 습진 병변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셨고, 일단 가려움증이 많이 심한 상태셨습니다. 이제 긁다 보니까 피부에 상처도 많이 나고 피딱지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팔, 다리, 그다음에 그 뭐 손등, 뭐 발등까지 여러 군데 이제 퍼진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작년 겨울에 치료를 시작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음주하실 때가 확실히 증상이 좀 있으시니까 술은 아직 좀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걸로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매운 거하고 밀가루 음식 체크 몇 가지 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조금씩 드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안 드시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부적절한 생활 습관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잘 낫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주를 자주 한다든가 또 패스트푸드라든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음식물들, 보통은 이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섭취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서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심하게 긁는 자극들도 가려움증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뭐 보습을 한다든가 아이스팩을 하면은 가려움증이 완화될 수가 있는데 이제 알면서도 이제 잘 제어가 되지 않으면서 손을 대곤 하면서 가려움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제 충분한 휴식, 그다음에 이제 푹 주무시는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려움증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잘 아시긴 하시지만 이제 조절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확실한 병명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작년 봄부터 가려움증이 발생한 최선주 씨가 그러했죠. 치료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피부과로 갔었는데 가니까 저를 이걸 보더니 벌레가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약을 갖다가 한 3주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약은 먹는데도 약도 바르고 연고도 처방받아가 발라봤는데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피부과로 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처방을 받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연고 바르고도 도통 낫지를 않아가지고. 등을 비롯해 복부와 팔다리, 손발에 홍반, 부진, 결절 등이 퍼진 상태로 지난 1월 한의원에 내원했습니다. 증상들이 점점 악화되고는 있지만 병변들은 옅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허열로 판단하는데요.
피부 질환을 이겨낼 힘이 극도로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선주 씨는 내원 당시 심한 무력감과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비장과 위의 기운을 높여주고 기혈을 보충하는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려움증이 가장 좀 힘든 상태로 오셨고, 이게 이제 긁다 보면은 뭐 피가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하시거든요. 또 최선주님은 특징적으로 좀 기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셨습니다. 좀 힘도 없고, 좀 기분도 조금 다운돼 있으셨고요. 또 입맛도 많이 떨어지고, 또 체질이 소음인에 해당하시는데, 그 이제 소음인 분들이 보시면 이제 위장이나 이제 소화기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좀 소화도 좀 안 되시고 이제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치료 한약을 복용하고 보습 관리, 침 치료, 뜸 치료 등을 병행한 결과 1, 2주 후부터 피부를 긁는 횟수와 가려운 범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려운 강도는 여전히 심한 편이었지만 변화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죠. 치료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상태가 가장 심각했던 등에는 가벼운 색소 침착만 남았습니다. 기력이 회복되고 가려움증이 해소돼 치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몸에 가려움증도 없고 잘 때도 가렵다는 걸 못 느끼니까 깊은 수면도 취할 뿐더러 일상생활 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 치료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려면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요. 신상호 대표 원장과 송미사 원장은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적용하기 위해 연구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병명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 질환은 도대체 왜 생겼는지 그런 원인들을 잘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한약 처방은 어떤 것이 좋을지, 어떤 침 치료가 효과적일지에 대한 그런 계획 수립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또 치료 후에 어떤 관리가 필요할지 등에 대한 계획들이 모두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생을 위해 손을 자주 씻게 되는 요즘 유의해야 하는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손 습진인데요. 예희정 씨는 어릴 적부터 손에 땀이 나면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그 가렵고 난 후에 손이 점점 찢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진짜 피가 날 정도로 아프고 물건을 못 만질 정도로 되게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손바닥과 손가락에 생긴 습진은 가려움증과 홍반, 갈라짐, 건조 증상 등을 유발했습니다. 손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초등학생 때는 여름에만 증상이 반복됐지만 중학생 때부터 겨울에도 증상이 생겼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작년 9월부터 한의원 치료를 받은 후로는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진료를 해보면은 약간 긴장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시고, 또 뭐 손발에 다한증도 있으시고, 또 진맥을 해보면은 약간 심기가 허약한, 우리가 흔히 뭐 심약하다고 하는 좀 그런 체질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손이 너무 건조하고 좀 말라가는 약간 그런 증상이 있으셨는데, 한의학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심기가 약하면서 이제 기혈이 부족한 이제 그런 형태의 증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기를 보충할 수 있고 기혈 순환을 촉진하면서 손의 그런 건조한 증상들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한약들을 처방하고, 또 이제 말초 부위다 보니까 이제 침을 맞거나 뜸을 뜨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에 오셔가지고 침도 맞으시고 뜸도 뜨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하셨습니다. 호전된 상태가 잘 유지되면서 지난 겨울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도 손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겠죠. 가려움증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다면
편안한 일상을 영영 되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리 전체로. 정확한 진단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피부 자신감 회복의 지름길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려워서 긁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딘가 아픈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봤지만 잘 낫지 않고 또 심지어 주변에서 소개하는 민간요법들도 받아봤지만 결국에는 가려움증이 잘 낫지 않더라.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잘 받으시고 이제 체질적인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한약 처방을 잘 복용을 하시고 또 통원 치료를 하시면서 침 치료라든가 약침 치료 등을 꾸준히 받게 되시면은 이 지긋지긋한 가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 받으시면서 긁지 않는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